녹음 중인 5월 6일 현재 롯데는 11승 22패로 여전히 꼴찌입니다. 5할-11. 그러다가 최근 3연승으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희망을 얘기하기엔 너무 멀리 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오늘은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위기의 롯데 희망편. 우선 미리 말씀드릴 게 오늘은 최근에 누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큰 틀에서 롯데의 전력이라는 한 덩어리에서 희망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거시적인 얘기를 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뻔하지만 요거는 깔고 가야죠. 시즌은 길다는 거. 현재 롯데가 34경기를 했는데 시즌의 23%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막 1쿼터 끝났고 2, 3, 4쿼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더 와닿기 위해서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 당장 작년 KT 34경기 시점에 5할-12였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2위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즌은 길다. 지금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어?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평소에 제가 잘하는 팀의 3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하던 겁니다. 첫째, 센터라인. 둘째, 4선발. 셋째, 레귤러. 이걸 하나씩 설명드리고 짚어보면서 지금 롯데는 이 조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를 보는 게 관전 포인트겠죠. 시작합니다. 야구에는 8개의 수비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에 있는 4개 포지션, 포수, 유격수, 이루수, 중견수를 센터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타구를 제일 많이 처리하고 움직임도 많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김태형 특 3루도 추가합니다. 두산 있을 때 수비 좋은 3루수 허경민으로 재미를 봤던 양반이라서 3루 수비도 중시합니다. 현재 2024년 롯데의 센터라인 베스트는 중견수 윤동희, 3루수 손호영, 김민성, 유격수 노진혁, 2루수 고승민, 손호영, 포수 유강남, 정복은 뭐 부상, 부진 이런 거 다 빼고 프로필로만 베스트로 뽑은 겁니다. 최근 고승민이 타격에서 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4월 26일 콜업 이후에 7경기에서 타율 5할 4푼 5리, OPS 1.360으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수비는 좀 미지수죠. 하지만 유사시에는 이호영, 삼민성, 지승민으로 수비형 포메이션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올해가 2017년 이후에 롯데 센터라인 중에 가장 수비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동안 마차도처럼 엄청난 선수도 있었지만 워낙에 구멍이 많던 팀이라서 올해만큼 전반적으로 잘 갖췄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공격력이 더 강해 보이는 해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수비력이 좋으면 팀에 저점이 잡힙니다. 득점력이 줄 수 있지만 실점도 줄어서 투수력과 결합이 되면 팀의 플로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롯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멀티 포지션이 많다는 겁니다. 손호영, 김민성, 박승욱, 오선진, 이학주, 최항, 노진혁 이렇게 멀티가 많으면 장점은 누가 갑자기 빠졌을 때 메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기 중에 대타, 대주자 기용이 용이해진다는 거. 사실 이거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안 되게 막아주는 요인에 가깝지만 참고로 말씀드려봅니다. 선발 투수는 5명이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용병 투수 2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변별력의 문제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죠. 용병은 모든 팀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고 심지어 터지고 망하고가 로또에 가까워서 팀 전력의 상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건 토종 선발이겠죠. 근데 또 이 중에서 5선발까지 갖춘 팀은 잘 없습니다. 우리 이인보기가 털렸다? 우리도 딴 팀 5선발 만날 때 털면 돼요. 그냥 주고받는 겁니다. 5선발은 모든 팀이 다 약해. 그래서 진짜 팀 전력의 변별력을 가지는 건 3, 4선발, 즉 토종 원투펀치다. 이게 저의 두 번째 지론, 4선발론입니다. 솔리드한 토종 선발 1명 정도는 가진 팀이 제법 있지만 2명을 가진 팀은 많지 않으니까 4선발을 갖춘 팀이 강팀의 근간을 만든다. 작년 2023년에 3, 4선발 성적만 모아봤습니다. 롯데 박세웅, 나균환이가 WAR 2위, ERA 4위, 이닝 4위로 준수했죠. 물론 올해 현재까지는 나균환이가 심하게 털리면서 좀 시원찮습니다만 그래도 올해의 작은 샘플보다는 작년에 풀시즌 샘플을 더 중시하면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게다가 둘 다 20대고 병역 혜택도 받아서 장기적인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롯데의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윌커슨과 반즈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윌커슨은 최근 들어 구속이 올라오고 있는 게 고무적이다. 높은 존의 커터가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 그리고 반즈는 일단 체인지업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내년에 메이저리그를 가고 싶어하는 동기부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귤러라는 건 풀시즌을 여러 번 뛰어본 선수를 뜻합니다. 검증된 선수, 얘는 시즌 끝나고 나면 이 정도 하고 있겠다 계산이 서는 선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레귤러가 많으면 시즌 예상하는 데에도 좋지만 반등의 가능성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팀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의 레귤러를 한번 뽑아볼까요? 일단 레이에스, 모든 용타는 레귤러라고 봐야죠. 레이에스는 오케이, 풀시즌에 우르크 130, 140 정도, 욕심 안 부립니다. 3할 20홈런에 생전 처음 보는 ABS 적응하면서 올해는 무난하게, 그리고 내년에 재계약하고 월컵하고 오겠죠. 홈런 늘려서 일본 갈라고. 다음 전준우, 딱 보이죠? 풀시즌 120, 나이 감안했습니다. 여기에 풀시즌 계산은 안 서는 레귤러가 2명, 김민성과 정훈. 김민성은 100에 80, 정훈은 100에 90. 딱 보이죠? 백업 선수들 있죠? 박승욱, 이학주, 최항, 오선진. 이 선수들은 레귤러를 찍은 지 시간이 좀 지났거나 최근에 했어도 리빌딩 팀 스탑갭으로 했던 거라서 앞으로 불규칙하고 적은 출장에 어떠한 계산이 서기는 힘듭니다. 그냥 백업 역할 잘해주면 되는 거고요. 신인들, 손호영,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이런 선수들은 당연히 레귤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팀이라면 레귤러들이 플로어를 깔아주고 신인은 잘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얘들한테 덜컥 얼만큼 해달라 요구를 하면 안 돼요. 대신 레귤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샘플을 쌓아가야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레귤러가 된다? 팀한테는 엄청난 가치죠. 올해 내년 검증을 받고 내후년에 한동희와 함께 계산을 세워주는 그림이 우리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자, 빠진 사람 있죠? 이번 파트의 주인공, 둘 다 프리미엄 포지션에서 풀시즌 100을 해줘야만 하는 선수들인데 근처도 못 가고 있다는 게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이게 레귤러론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신인이 잘할 가능성보다 부진한 레귤러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 최종 성적이 나승엽이 우르크 100일 가능성보다 노진혁이 100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윤호가 미운 거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 해본 애가 하는 것보다 해본 애가 해본 능력을 보여줬던 애가 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레귤러가 많은 팀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못하면 욕 박아야지. 셀캡을 막는 놈들인데. 하지만 저는 쟤 보기 싫어, 쓰지마 이게 아니라 나와라, 살아나라죠. 이쪽으로 배팅해보겠습니다. 위기의 롯데 희망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센터라인 수비력이 괜찮다, 사선발이 괜찮다, 레귤러의 반등을 기대해본다. 이건 저의 야구 지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거론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